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네, 두 정상의 9번째 만남이자 지난 6월 서울 정상회담 이후 약 석 달 만입니다. 정치부 이재동 기자와 함께 관련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잠시 후면은 한미 정상회담 이제 9번째가 되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잠시 뒤면 회담이 시작될 겁니다. 네. 청와대가 밝힌 회담 시작 시간은 6시 15분, 뉴욕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5시 15분이 되겠고요. 이번에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인 인터컨티넨털 바클레이 호텔 그곳으로 직접 찾아온다고 합니다. 예. 이제 좀 있으면은 현장 화면이 곧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제 회담장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두 정상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잠시 사진 촬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바로 회담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보통 관례적으로 봤을 때 그 과거 한미 정상회담을 돌이켜 보면은 이제 모두 발언이 공개가 돼 왔습니다. 아마 네. 이번에도 양 정상의 모두 발언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될 텐데요. 보통 이 자리에는 취재진도 함께 합니다. 지금도 아마 저희 한국에서 간 그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그쪽 현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질문도 받고 또 네.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기자들 또 미국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받고 또 대답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아마 오늘도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고요. 일단은 뭐 지금 청와대가 밝힌 회담 시작 시간이 6시 15분인데 네. 현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연기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좀 있으면은 곧 양 정상의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숙소를 직접 찾는 것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제 지지난 한미 정상회담이죠. 그때는 백악관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을 방문하는 형식이 됐고, 예. 그리고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를 직접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보통 그렇게 장소가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회담이다 보니까 네. 아마 회담 장소를 양 정상의 숙소 중 하나로 숙소로 쓰고 있는 호텔 중 하나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문 대통령이 묵고 있는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손님 대접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그만큼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인가 의제도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선은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 도착을 했는데 예.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서 간단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이례적이지 않나요? 그런데요, 보통 이제 순방이나 그리고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국가를 방문하게 될 경우 보통 수행 단원 중에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기자들에게 사전 브리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그런 그런 차원이었다. 취지로 예. 브리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브리핑 내용에서 아마 오늘 의제를 핵심적으로 요약하는 발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화 장관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북미 실무 대화 협상이 재개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이 아마 곧 재개될 북미 협상의 방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동안 그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 북미 간 대화가 다시 최근에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대북 강경파인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을 했습니다. 볼턴이 주장을 했었던 선 핵폐기 후 보상,
이른바 리비아 모델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방법은 그동안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방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을 경질을 하면서 이 방안에 대해서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다라는 지금 관측도 제기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식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새로운 방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 협상을 받아들일 것을 시사하는 발언으로도 읽힐 수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북한도 역시 이 같은 발언을 환영한다는 담화를 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동안 꽉 막혀 있었던 북미 간 대화가 최근에 좀 어느 정도 다시 재개될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식, 그 새로운 방식이 어떤 내용일지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새로운 방식은요. 사실 지난 하노이 회담 때 미국이 이른바 빅딜,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그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보다는 먼저 북한이 그런 전체적인 핵 폐기 방법을 핵을 폐기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 대북 제재 해제나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는 이런 빅딜 방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2월에 있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됐었는데 이제 이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을 제시를 함으로써 예. 예를 들면 한시적으로 뭐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든가 또 네. 그런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든가 이런 방안들이 지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때보다는 조금 더 진전되는 방안, 북한으로서는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는 폭과 그런 가능성이 큰 방안들이 제시가 될 수 있겠고요. 네. 이에 대해서도 강경화 장관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강경화 장관은 안전보장 문제라든지 또 제재 해제 문제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임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예. 전했습니다. 네네. 어쩌면요, 제가 아까 잠시 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되면은 모두 발언이 공개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새로운 방식이라는 구체적인 새로운 방식이 뭔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대통령을 만남으로써 북한에 어느 정도의 서로 좀 유연한 자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을 좀 끌어내느냐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보통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보고 뭐 촉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쵸. 않습니까? 네네. 네, 북미 간의 그런 의견 차이가 큰데 아무래도 이 점을 좁히고 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바로 문 대통령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합의를 현재 요구하고 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계적 해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접점을 찾아서 그리고 또 앞으로 진행될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있어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요. 예. 오늘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거리를 어느 정도 좁혀내느냐에 따라서 이 같은 촉진자 역의 성패가 가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분위기는 네. 굉장히 좋은 편이고 또 제가 청와대를 취재하면서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이 물론 북미 비핵화 대화나 그리고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그런 회담이 되어 왔는데 이전 회담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지금 이 시점에 이번 북미 대화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성과를 아마 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관측들이 많았습니다. 네, 북한과 미국이 이 비핵화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지금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그 간극을 얼마나 좀 좁힐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한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이 곧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좀 유화 메시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물론입니다. 뭐 사실 이전에도 그런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한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번 달 초에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으로 초대하는 친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평양으로 가서 회담을 할 수도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평양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내놓기도 했는데 조금 전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은 이번에는 곧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보다 되게 빠른 시점에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또 평양이라는 언급은 또 그렇습니다. 없었잖아요. 뭐 예. 평양이 아니더라도 예. 사실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고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게 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평양이나 뭐 미국이 될 가능성은 적은 상황에서 예. 일단은 사실 만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장소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곧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되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은 일단 북미 실무 협상이 시작이 돼 봐야 되겠지만 네. 실무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북미 간의 그런 물밑 대화들이 물밑 그런 조율 과정들이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관측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저에서 상당한 여러 그 합의점이 도출되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그런 예측들을 해볼 수도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볼턴 보좌관이 경질되고 나서 새로 임명되는 안보 보좌관이 어떤 좀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려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선 전직 그 보좌관이었던 볼턴 보좌관의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볼턴 보좌관은 워낙 그 북한 정책에 대해서는 강경한 매파라고 하죠. 예. 저희가 보통 네. 강경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 조금 약간 그 엇박자를 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북한 역시 여러 담화를 통해서 이런 볼턴 보좌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볼턴 보좌관을 경질을 했습니다. 경질 자체가 앞으로 북미 간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그런 적극적인 그 신호로 사실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예. 또 그동안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에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임해왔는데 이번에 새로 임명된 보좌관도 어떻게 보면은 폼페이오 장관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점에서 앞으로 글쎄요 미국이 좀 북한과의 대화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신호가 되고 또 분위기로 읽혀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북미 실무 협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는 누가 될 것인가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무 협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북한에서도 그 관련된 카운터파트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최선희 외무상을 중심으로 한 그 북한 외무성 예. 중심으로 아마 네. 그 회담이 회담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단 이번 달 말쯤부터 그런 실무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미국의 카운터파트로 북한의 어떤 인물들이 나올지도 네. 한번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북한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각이 6시 16분, 그러니까 예정됐다라고 한다면 6시 15분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건데 다소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네,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점 좀 먼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의제이지만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 부분도 주요 의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한미일
이 3자 간의 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번에? 일단은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요. 지난달 우리 정부의 그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첫 정상회담입니다. 그 지난달에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러니까 이른바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관료들이 대단한 실망과 우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에 이상 신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사실 있었는데요. 예. 오늘 문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이렇게 지소미아가 종료된 배경에 관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일 갈등의 배경과 또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서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를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한미 동맹은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문 대통령도 사실 뉴욕으로 출국하기 전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서 한일 관계 때문에 한미 관계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적 유대 관계를 끈끈이 하게 될 우리 기업과 정부 기관의 대규모 대미 투자 등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시 18분을 지금 네. 넘어가고 있는데 예. 현장에서 전에 들리는 얘기로는 예.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숙소인 인터컨티넨털 바클레이 호텔, 뉴욕에 있는 이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네네. 지금 앞서서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와의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 정상회담의 일정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이 일정이 끝나면 아마 곧바로 네.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한미 정상회담 이제 현지 사정을 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자, 이 또 하나 의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방위비 협상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이번 회담을 통해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서울에서 새 방위비 분담금 협상 첫 회의가 열립니다. 이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한미 간의 그 협의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보다 내년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위비 분담금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선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건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뜻합니다. 주한미군이 기지를 관리하는 한국인을 고용하는 데 드는 인건비라든지 또 군사 건설비라든지 군수 지원비, 거기다가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올해 우리 분담금이 1조 원을 조금 넘겼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조 38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협상을 앞두고요, 이 금액을 지금 대폭 올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분담금 규모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난 12월에 관련 발언도 있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연방 하원 의원 만찬 연설이었는데요. 우리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돕지 않는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언급할 수 있는 만큼 청와대는 이에 대한 대응 논리도 치밀하게 준비하겠다, 네. 이런 방침입니다. 예, 앞서서 이재동 기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방위비 협상과 관련된 실무급 회의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이런 일정을 잡는 것도 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다 연관 지어서 좀 일정을 좀 잡은 걸까요? 네, 사실 공교롭게도 말씀하셨다시피 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첫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열린 건데요. 네네. 사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큰 긴 기간을 두고 사실 잡는 거기 때문에
오늘 뭐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됐다고 해서 이날을 첫 뭐 협상으로 잡자 이렇게 사실 논의가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사실 오늘 한미 정상회담도요. 사실 굉장히 최근에 전격적으로 열리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그쵸.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사실 이번 유엔 총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에 취임 후 3번째로 참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3년 연속으로 참석을 하는데 이렇게 3년 연속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그쵸.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엔 총회 참석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지금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일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한미일 삼각 동맹의 축도 사실 좀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안팎에서 거론이 됐고,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9월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속 물밑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아마 뭐 한미 정상회담이 만약에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면은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뭐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을 했을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이번 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좀 연계시키기에는 사실 조금 뭐 어려운 측면도 있겠는데요. 예. 다만 오늘 한미 정상 간의 회담에서 이런 방위비 분담 문제도 오늘부터 뭐 서울에서 시작이 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 언급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앞 일정 때문에 조금 한미 정상회담이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앞 일정이 끝이 났다고 합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한미 정상회담이 곧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이 한미 정상회담 조금 전에 있었던 일정도 좀 짚어보죠. 이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했죠. 그 연설 내용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근데 사실 뭐 기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주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 사실 미세먼지 문제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이런 기후 환경, 대기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 대통령도 뭐 이 관련한 얘기들을 좀 나눈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확히 말해서 오늘 그 참석을 한 게요, 기후 행동 정상 회의입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기조 연설을 한 건데,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우선 녹색 기후 기금 공여액을 2배로 열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정상회의, 그러니까 기후 행동 정상회의 그 회의를 내년에는 예. 서울에서 뭐 개최하고 싶다, 이런 뜻도 지금 내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먼저 뭐 기조 연설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예. 올해 유엔 개발 계획 집행이사의 의장국으로 활동을 한 것처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한국의 기여가 녹색 기후기금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바란다. 이런 언급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도 제2회 P4G 정상회의에 한국 개최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6월에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만약에 개최될 정상회의가 파리 협정과 지속 가능 목표 이행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 되면 좋겠다. 예. 이런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네. 뭐 기후 환경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또 뭐 올해 초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기후 환경 회의를 출범시키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뭐 그런 저탄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잠시 후면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한 뭐 5분 가량 좀 지나고 나면 이제 한미 정상 간의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9번째 만남이 됩니다. 그동안 참 많이 만나면서 주요 의제들을 많이 다뤘었는데 그동안 우리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간의 관계, 뭐 만남 이런 것들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9번째 이제 진행이 되겠고요. 한미 정상회담 자체가 사실 한미 동맹이 굉장히 굳건하다, 한미 동맹에 문제가 없다 이런 그런 신호를 사실 대회에 보내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 회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는 사실 북미 대화였습니다. 북미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북미 대화를 굉장히 선순환시키는 잘 풀어나가는 그런 방안들을 이끌어내기도 했었는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그런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앞으로 재개될 뭐 실무 협상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의견을 교환하고 또 앞으로 그렇다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입장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들을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지금 북미가 비핵화 협상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좀 촉진자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부분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번 유엔 총회 일정 자체가 그런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요. 네. 그리고 북미 간 대화를 조금 더 재개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뉴욕으로 출국하기 전에도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이번 회담에 있어서는 예. 북미 대화 재개에 신경을 집중하겠다 이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는 또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취임 후 세 번째로 유엔 총회 단상에 올라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그런 지지를 당부할 예정인데요. 네. 바로 이 연설에서도 북미 대화 재개에 바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뭐 지난해 연설 같은 경우에는 예, 잠시만요. 지금 네. 저희가 현장 연결을 과정에서 좀 늦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좀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온 게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앞부분이 사실 조금 잘리기는 했는데요. 예. 일단 뭐 아까 그 방송으로 보여진 상황에서는 예. 우선 군사 장비 구입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다. 또 그리고 최근에 북한과의 관계가 좋다. 미국의 인질이 송환이 됐고 또 미국 장교들의 유해도 미국으로 송환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한국의 미국 그 무기 구입이나 또 대미 투자 이런 것들을 사실 적극 홍보하기도 했었는데 예.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점을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조만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모두 발언이 끝나고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네, 네. 우선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곧바로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조만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기대를 한다. 그리고 네.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지는 세계적인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우선 그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분위기를 한껏 높였고요. 그리고 또 한미 동맹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네네. 역시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동안 한미 동맹은 위대한 동맹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미 동맹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그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은 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경제적 유대 관계를 끈끈히 하는 그런 방안들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미국 LNG 가스에 대해서 우리 그 한국이 LNG 가스 수입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이 됐고,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 업체와 미국의 자율주행 기업 간의 그런 합작 투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예. 그 후에 이제 기자들 질의응답 과정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비핵화에 앞서서 행동이 먼저여야 하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말한 적 없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앞으로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좀 해석을 해도 되는 대목이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두 발언 후에 기자들 간의 그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행동이 먼저라고 한 적이 없다. 사실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오늘 또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북한이 먼저 행동하기 전에 좀 그런 추가 행동이 있어야 대북 제재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사실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행동이 먼저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없어도 그런 더 추가적인 제재 해제라든지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이고요.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켜봐야 된다 이러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높인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 또 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특별한 것은 아니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발언도 좀 또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최근에 8월이죠. 한미 간에 그런 군사 훈련이 있었고 그 사이에 북한이 수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제 염두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국가가 미사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미국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그런 사실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최근에 여러 차례 미사일을 쏘기는 했지만 많은 국가가 미사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이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논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북미 간에 계속해서 대화를 먼저 해볼 것이다. 이런 대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모두 발언을 통해서 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 관심사였는데요.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에 대한 군사 장비 구입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 부분가요. 그리고 나는 북한의 행동이 먼저라고 한 적이 없다 이 부분. 그리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 부분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한국의 군사 장비에 대한 구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번 세일즈 외교를 해왔고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의 측면으로 보이고요. 사실 주목할 부분은요. 나는 북한의 행동이 먼저라고 한 적 없다. 이 발언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 북한과 미국의 그런 비핵화 실무 협상이 진전이 되지 않은 이유가 북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먼저 제재를 해제해라. 미국이 먼저 어느 정도 진전된 방안을 들고 나와라.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북한이 먼저 핵폐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북한의 선 핵폐기가 있어야 후 보상 방법을 논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흔히 말하는 리비아식 모델이기도 하거든요. 선
핵폐기 후 보상 방법.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계속해서 주장하던 방식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을 경질을 했고 오늘 그리고 북한의 행동이 먼저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 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통역 과정에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 좀 착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행동이 먼저가 아니다라고 발언을 한 부분은 아니라고 하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네. 여기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좀 명확하게 들을 수가 없었던 부분이라 통역에 많이 좀 의존을 했었는데 그 통역 부분에 있어서 북한 행동 먼저, 네, 현장 통역이었는데 북한의 행동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좀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것 아무래도 그 같습니다. 해석이 또 미묘한 뉘앙스 의미의 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추후에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또 어떤 내용들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니다. 네. 이 부분도 역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지난달에 북한이 그 수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반응과 마찬가지로 사실 그 북한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 나라들도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 과거에 있었던 ICBM과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겠다. 앞으로도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져 나가겠다 하는 일종의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또 하나의 의제가 한미 동맹 강화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네. 뭐 그동안 그 한일 지소미아 협정 그 종료와 관련해서 뭐 좀 그런 한미 동맹이 약간 이상 기류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하는 동안 한미 동맹은 위대한 동맹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앞으로도 한미 동맹이 굉장히 견고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아까 문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미국의 LNG 가스에 대해서 한국의 추가 수입이 결정이 됐고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 업계와 미국의 자율운행 기업의 합작 투자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와 미국의 동맹, 한미 동맹이 그런 안보적인 차원은 물론이고 그런 경제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견고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이 된 후인데 앞으로 이제 정상회담 좀 어떤 형식들이 좀 남아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방금 모두 발언이 공개가 됐고 예. 네. 앞으로도 배석자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수십여 분간 일단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그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북미 실무 대화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실무 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런 한미 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밖에 한일 간의 한일 관계가 최근 들어서 나빠진 만큼 이에 예. 대한 뭐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이제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이 되는데요. 또 이와 관련한 그런 언급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또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이 있을 거고요. 또 몇 가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일정들이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일정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방금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만큼이나 사실 가장 굵직한 일정이 내일 새벽에 있을 유엔 총회 기조 연설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3번째로 유엔 총회 단상에 올라서서 그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당부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보낼 예정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동북아 철도 공동체 제안을 소개를 하면서 영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올해 역시 국제사회를 향해서 그런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비무장지대에 대한 언급을 좀 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DMZ에 매설된 지뢰를 남북이 공동으로 제거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역시 남북 관계 진전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제안들이 이뤄진 그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이뤄지고 예. 또 그 이후 일정 중에 하나가 바흐 IOC 위원장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 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인데 지금 사실 남북이 2032년 하계 올림픽에서 남북 그 공동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이 사실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 그러니까 2032년 하계 올림픽에서 남북이 공동 유치를 하게 된다면 이 또한 큰 관계 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동 기자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